안녕하십니까. ISB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일반적 표시와 공시 분기 초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회계기준원에서 파견돼서 ISB의 주요 재무제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일홍 수석연구원입니다. 올해 3월에 개최한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공개 초안의 개요와 주요 제한사항을 설명드렸고, 6월에 개최한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중간합계와 범주 및 현금분익표의 제한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최한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정보의 세분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해당 웨비나를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웨비나 자료와 녹화본이 ISB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경영진 성과 측정 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원래 6월 30일까지였던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웨비나에서 제시된 의견은 발표자의 견해이고 반드시 ISB 또는 IFRS 재단의 견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개 초안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웨비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드는 ISB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웨비나가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박스에 한글로 질문을 타이핑한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웨비나 종료 전까지 가능한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웨비나가 ISB 사무실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혼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도중에 연결이 끊기게 되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다시 연결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는 이용자와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 초안의 제한사항은 투자자들로부터 수렴한 메시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은 손익계산서의 비교 가능성 개선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개 초안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를 정의하고 표시를 요구합니다. 둘째, 투자자들은 비경상 손익을 포함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non-GAAP information 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정의하고 주석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바로 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non-GAAP information과 관련한 현재의 상황과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가 기업의 성과, 사업의 운영 방식, 재무 성과의 일관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non-GAAP 성과 측정치가 투명하지 않고 종종 기관별로 다른 성과 측정치가 표시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non-GAAP 성과 측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ISB는 이러한 성과 측정치의 투명한 공시와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non-GAAP 성과 측정치의 일부를 경영진 성과 측정치로 정의하고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모든 non-GAAP 성과 측정치가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해서 손익계산서와 관련 주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범위와 일관되게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로만 한정됩니다. 이러한 경영진 성과 측정치 범위의 제약사항은 손익계산서의 개선에 중점을 둔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의 목적과 일관됩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나 현금 흐름에 기초한 난갭 성과 측정치, 비율 측정치 및 개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잉여 현금 흐름, 자기적은 수익률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정 수익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조정 영업손익 안에 조정 수익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아닙니다. IFRS에서 명시된 성과 측정치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서 제외됩니다. IFRS에서 명시된 성과 측정치는 그 정의와 공시 요구사항이 IFR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공시사항은 IFRS에서 명시된 성과 측정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차이조정 공시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FRS에서 명시된 성과 측정치는 현행 IS1에 있는 당기손익, 그리고 공개 초안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중간합계인 영업손익, 영업손익 및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재무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포함하고 특정 수익과 그 특정 수익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직접 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매출 총이익과 유사한 중간합계도 포함합니다. ISB가 정의하지만 그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 전 영업손익도 IFRS에서 정의된 성과 측정치에 포함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 전 영업손익은 중간합계와 범주에 대한 웨비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ISB는 EBITDA가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측정치지만 그 계산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ISB는 EBITDA가 이용자들의 다양한 분석에서 사용되는 출발점이라는 점 말고는 EBITDA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EBITDA를 정의하거나 표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ISB는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 전 영업손익이 EBITDA가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SB는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 전 영업손익을 EBITDA로 레이블링하지는 않지만 이는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성과 측정치이며 경영진 성과 측정치로는 보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다르게 정의해서 제시하는 EBITDA는 여전히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 전 영업손익과 차이 조정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해야 하는 성과 측정치라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성과 측정치와 MD&A, 프레스 릴리즈,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성과 측정치와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공개초안 발표 후에 진행하고 있는 아웃리치에서 이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성과 측정치와 재무제표 외의 리포팅에서 제시되는 성과 측정치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성과 측정치의 공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채널을 포함하도록 넓은 범위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좁게 정의한다면 일부 성과 측정치들이 제외될 수 있으며 ISB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독 규정에서 특정 성과 측정치를 요구한다면 이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이 감독 규정에서 요구한 특정 성과 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성과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본다면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IFRS에서 명시된 합계나 중간합계 정보를 보충해야 합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난갭 성과 측정치가 IFRS에서 명시된 성과 측정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IFRS에서 명시된 합계나 중간합계와의 차이 조정을 공시해야 하고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고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성과 측정치와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IFRS에서 명시된 합계나 중간 합계만을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한다면 해당 기업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없는 것이며 공시 요구사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즉, IFRS와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항목으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정의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ISB에서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와 계산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IFRS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할 경우에 산업별로 정의되거나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는 성과 측정치를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약사항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한다는 목적과도 맞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ISB는 제약을 가하지 않는 대신에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성과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며 이해 가능하고 이용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공시 요구사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주석 공지사항을 알아보면 재무제표 이외의 리포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ISB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가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과 측정치를 재무제표에 포함함으로써 과도하게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고 해당 성과 측정치를 공식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고요. 해당 측정치에 대한 회계감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ISB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공시사항을 개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개 초안의 공시 요구사항 중 이미 상당 부분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ISB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측정치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에 이러한 측정치의 불안정성과 왜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측정치의 산출 방법,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그리고 IFRS 측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IFRS에서 명시된 합계나 중간 합계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항목과의 차이 조정을 공시해야 합니다. 차이 조정한 개별 항목과 관련해서 세금과 비지배 지분에 미치는 효과도 공시해야 합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과도하게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고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성과 측정치와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변경되거나 보고하는 성과 측정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과 역량에 대한 설명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주석의 한 곳에서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사례를 통해서 세금과 비지배 지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공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기업은 조정 영업손익이라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식별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공개 초안에서 정의한 영업손익에서 구조조정 원가와 수익 항목 조정액을 조정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조정 영업손익과 영업손익의 차이 조정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각 조정 항목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 지분 효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개 초안에서는 어떠한 항목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이 제시하는 모든 조정 항목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본인들의 분석을 위해서 기업이 제시한 조정 항목을 조정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각 조정 항목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 지분 효과를 공시함으로써 조정 EPS 분석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각 조정 항목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차이 조정 항목들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 지분 효과를 공시하는 데 많은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기업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세율에 따른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리적인 배분의 기초에서 배분하거나 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 효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항목에 대한 세금 효과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효과와 중요하게 다른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세금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 IS12의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결정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공개초안에서는 비경상 항목과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주석의 한 곳에 공시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계산할 때 비경상 항목을 조정해야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주석의 한 곳에 공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경상 항목과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공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비경상 항목에 대한 공시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 계산 시 조정한 비경상 항목을 포함해서 주석의 한 곳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계산할 때 모든 비경상 항목을 조정했다면 모든 필수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공시사항을 합쳐서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계산할 때 비경상 항목을 조정하고 있지만 ISB는 이러한 조정을 권장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공시를 IFRS 재무제표에 포함시킴으로써 non-GAAP 성과 측정치에 대한 투명성과 원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익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는 non-GAAP 성과 측정치에 한정되지만 이용자들이 이러한 성과 측정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의 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설명과 차이 조정의 공시로 인해서 해당 정보의 투명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non-GAAP 인포메이션에 대한 특별한 감독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공개 초안 제한 사항이 새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세금과 비지배 지분 효과에 대한 공시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킴으로써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정보의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공개 초안에 대한 효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제인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총 6가지 질문이고요. 소요 시간은 약 한 1, 2분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웨비나 종료 전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웨비나 말미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슬라이드 내용으로 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Q&A와 겹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겹치는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린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이상의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개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에 포함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문서화된 커뮤니케이션 다큐멘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것도 포함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공개 초안에서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트위터, SNS, 매니지먼트 스피치 등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공개 초안에 대한 피드백 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 측정치가 손익계산서의 범주 스트럭처에 적합해야 하고 성격별 또는 기능별 비용 분류와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성과 측정치가 IFRS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각 라인 아이템별로 조정하는 칼럼을 추가하고 이를 조정한 라인 아이템 및 중간 합계를 보여주는 칼럼을 추가하는 즉 컬럼 방식을 이용해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컬럼 방식 표시가 일반적일 수 있으나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손익계산서 본문에서 과도하게 두드러질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정보의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개 초안에서는 컬럼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정보는 MD&A 등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데 왜 같은 정보를 또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도록 요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기업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동일한 문건에 포함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실무적 어려움을 이야기해왔고 ISB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의 한 곳에 공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도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회계감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 관련 정보가 주석 공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현행 IS8 영업 부분에 따른 회계 처리가 감사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감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신 질문들을 조금 살펴보면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사업보고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실적 발표 등으로 제공할 때 관련된 주석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네, 사업보고서가 아닌 다른 실적 발표나 프레스 릴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제공하더라도 그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석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이 계산한 에비타가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과 같다면 에비타란 명칭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더라도 경영진 성과 측정치 공시가 면제되나요? 그리고 공개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으나 에비타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원래는 에비타에 대한 사항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겠지만 이 금액이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과 같기 때문에 공시가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기업이 계산한 에비타가 ISB가 정의한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과 같다면 에비타라는 명칭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글쎄요, 이거는 공개 초안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에비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과 에비타 같다고 하더라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은 글쎄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공개 초안 논의 과정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겠네요, 실무에서. 그리고 감가, 감모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이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감모상각은 물론 포함되겠지만 디프리시에이션, 아모타이제이션이 주요 요소가 아닐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는 디프리시에이션과 아모타이제이션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경영진 성과 측정치 공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맞는 거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만약 기업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식별했다면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서 공시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애니얼 리포트나 사업보고서 등에서 여러 가지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과 측정치들 중에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는 측정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공시사항을 IFRS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의무사항이 되겠고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을 이제 라이브로 4개 정도 받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 한 6개 정도를 다 커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아직 한 30분도 안 됐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라이브로 질문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없어서 뭐 괜찮으시다면 서베이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서베이 결과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베이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한 14분 정도 참여해 주셨네요. 보시면 회계법인에서 가장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학계에서 2분,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한 2분 정도, 나머지 회계단체에서 2분 정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재무제표에 표시되기보다는 뭐 현행과 같이 재무제표 이외의 다큐멘트에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동의하신다는 분은 한 4분 정도로 한 2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개 초안에서는 수익과 비용 합계만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한 3분의 1 정도가 수익 비용 합계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현금흐름 측정치나 비율 측정치 등으로 넓혀야 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웃리치를 진행 중인데 대부분 이용자들은 저희가 제안한 수익 비용 합계만을 경영진 성과 측정치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측정치나 비율 측정치도 그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포함해서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이용자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한 80% 정도가 용어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애뉴얼 리포트나 애뉴얼 리포트 패키지처럼 그 범위를 좁혀야 한다라고 가장 많은 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불명확하고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추가 지침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걸 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받고 있는 다른 국가,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피드백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 산정에는 특정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데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60% 과반 이상이 특정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데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 40% 정도가 IFRS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개 초안에 따른 경영진 성과 측정치 제한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익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절반 이상이 모든 경영진 성과 측정치와 관련된 정보가 한 곳에 주석에 공시돼서 식별이 쉬워진다 라는 항목에 대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돼서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동일한 적용 지침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세금과 비지배 지분에 대한 효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분석에 좀 더 유의할 거다 라는 순서로 답변을 주셨고, 한 20% 정도는 전혀 효용이 없다 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4번의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4번의 웨비나가 공개 초안의 제한사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9월 말까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라이브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기업 중에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Adjusted EPS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맞는지요? 네, Adjusted EPS에 대해서는 현행 IS33에 그 관련 내용이 지금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르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데요. 다만 그 Adjusted EPS를 공시할 때 분자 분모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사용을 했다면 그 성과 측정치가 그 Adjusted EPS를 그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Adjusted EPS를 공시하는 그 기초가 된다면 그 분자 분모에도 그 매니지먼트 퍼포먼스 메저와 그 일관된 그 분자 분모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뭐 크게 보면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의 웨비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주신 그 ISB의 사이먼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Simon.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